네, 현재 시간 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도 보합에서 파란불, 빨간불 번갈아가며 켜고 있고요. 코스닥이 강하네요. 2.88% 급등하며 909.23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양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고요.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민 이사, 김동현 팀장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사님이 또 팀장님을 모시고 왔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새로운 뉴페이스의 그 성향은 어떻습니까? 네, 뉴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조금 더 의외로 나이는 굉장히 어리지만 또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굉장히 좀 대응을 잘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또 금요일에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감 있게 한번 코멘트 저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래 본인 소개를 본인에게 들어야 했는데 네. 제가 이사님께 여쭤봤네요. 네, 보수적이지만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선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특징주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 LG전자, 하지만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역대 2분기 최대 매출의 그 배경을 보면은 가전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나름 기업 간의 거래, B2B 거래로 좀 상쇄했다. 또 전장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컨퍼런스 때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내용들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희망찬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박하게 좀 평가를 하는 편이었는데요. 네. 그 이유를 좀 면면을 좀 뜯어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19조 9,98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41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하락하는 수치입니다. 방금 앵커께서 살짝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그 생활가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사도 좀 인정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B2B 관련되어 가지고 특히 이제 공조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차지하는 비중이 많겠죠. 그래서 이쪽 관련 사업의 성장이 굉장히 호실적으로 이제 좀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동사에서는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LG전자를 투자를 하실 때 사실 뭐 생활가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장사업부의 그 미래 전망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전장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외적으로 또 하나 뭔가 좀 일회성 비용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구조조정을 동사 같은 경우에 실시를 하면서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트 EV가 미국에서 리콜이 굉장히 크게 났었죠. 이 부분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절반씩 이번에 일회성 비용에 대해서 이제 좀 털어내는 작업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이제 작은 금액이 좀 찍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내용만 봤을 때는 좀 희망사 보이지만 실적이 예상보다 더뎠고 또 어제 LG엔솔의 그 타격처럼 GM 리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 LG전자의 주가가 좀 다소 크게 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딱 요것 때문이다라고 요인을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LG전자의 매출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 면에서 감소하는 면에서 LG전자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또 증권사들도요. 하반기가 더 불안하다.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LG전자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새롭게 뭐 공장, LG 마그마 공장도 있고 마그나 공장도 있고 좀 뭔가 가동하는 거 있고 전장에 대한 기대도 있어서 나아질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증권사랑 LG전자 당사 간에 좀 뷰가 다른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따르는 게 맞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LG전자가 앞으로 전장 사업 중심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와 합작 설립한 LG 마그나 공장에서 양상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이 외에도 LG전자는 현재 해외 투자를 꾸준하게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G전자의 수익성 개선이나 뭐 이런 매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G전자의 다시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희망은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정민 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 LG전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래요.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그쵸. 샀다가 다시 많은 분들이 손절하고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LG전자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아니면 시기상조입니까? 저는 시기상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LG 관련된 그룹 종목들이 네.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가 사실 잘 없었습니다. 네, 근데 대표적으로 또 LG전자를 우리가 또 꼽을 수가 있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카 이슈로 굉장히 상승을 했다가 이제 애플카 이슈가 끝나면서 정말 이제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에게 그런 기간을 좀 주기도 했었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매도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목표가를 낮췄다는 거는 매도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매도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오늘 한번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장기 이평선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10만 원대에서 한번 지지를 해주는지 라운드 피겨 때 가격대에서 얼마나 매수세가 붙어주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우리가 또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이 전장 사업부와 관련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밝히기로는 수주 잔고가 80조나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추가된 이제 물량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면 회사 측에서는 올해 안에 100조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가격적인 매력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더 하락을 해야지만 우리가 좀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에 도달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현재 또 뜨거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내 포트 안에 LG전자를 담아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저는 담지 않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원래 본업에다가 성장을 찾기 위해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로 뛰어들자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LG전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뭐 가전 위주로 보고 또 스마트폰 위주로 보다가 새로운 먹거리 성장으로 전장이라는 걸 가졌는데 네. 왜 똑같은 성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주라던가 그런 2차 전지 옷을 입은 종목들하고는 너무나 확연하게 주가가 저평가하는지 좀 그게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흘러나가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점유율이 점점 오를 부분 우리가 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과 관련된 포인트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그 자율주행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라디오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방 주시에 대한 의무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전에는 라디오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이제 더 이상 라디오보다는 시각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렇다면은 LG의 전장 또한 고부가 가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품들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겠죠. 지금 회사 같은 경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60%, 그다음에 부품과 램프 쪽 매출이 한 40% 된다라고 밝혔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마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미래 성장성을 본다라면은 우리가 물론 좀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예수금은 항상 한정적이죠. 이렇게 한정적일 때 과연 그렇다라면은 다른 섹터 대비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는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하향을 내놓았는데 그건 다시 말해 매도하라라는 말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그렇죠. 네, LG전자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앞서 팀장님은 10만 원 선을 지지하는지도 꼭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볼게요. 수급 돌리기 다음 타자는 바이오일까요? 진짜 오랜만에 신풍제약이 인기 검색 상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지금의 에코프로 역할을 하던 게 신풍제약이었고 네. 지금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간 게 신풍제약이었고 제 주변 친구들도 주식 모르는 사람도 야, 너 신풍제약 사볼래?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네. 그 종목이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수급 때문인지 인기 검색 상위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 신풍제약이 오늘장도 변동이 좀 컸는데 네. 왜 다시 거론되는 거예요?
신풍제약이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 맞아요. 최대 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바이오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 특히 신풍제약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신풍제약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은 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인 피라맥스의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피라맥스는 임상 3상 다시 할게요. 네. 피라맥스는 임상 3상을 마쳤고 늦어도 4달 안으로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큰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신풍제약이 아시잖아요. 한 번에 순탄하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때 하한가를 보였던 날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발표를 하겠다. 다시 발표를 한다 해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게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급등했다는 거는 그만큼 신풍제약이 오를 때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바이오로 뭔가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냥 그 역할 속에 붐 속에 같이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완연하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핀셋으로 누군가 이렇게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듯이 딱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이 이틀간 조정이 크게 나왔었죠. 그에 따른 이제 수급이 보통 반도체나 바이오로 많이 몰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침 바이오로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는데 신풍제약이 호재성 뉴스까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펌핑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도 갔고 오늘도 오전에는 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방송용어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빈집 찾기가 유행이다라고 요즘에 인터넷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렇듯 이제 신풍제약을 비롯한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다 수급이 비어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신풍제약을 비롯한 시가총액이 그래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종목들뿐만 움직인 게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해당 섹터 관련되어 가지고는 매수 주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한 200억에서 한 500억 정도만 어떻게 보면은 거래 대금이 좀 터져도 상승률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하루였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 빈집 찾기 유행 속에 이 2차 전지에서 빠진 수급, 돈이 없어서 뺀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냥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 그럼 나도 일단 빼볼까 해서 뺀 자금으로 가만히 두긴 아깝고 어디에다 쓸까 하다 보니 반도체랑 바이오가 그 타겟으로 꼽혔는데 개인적으로 팀장님이라면은 지금 바이오 쪽에 비중을 좀 늘려보시겠어요? 저희 앞서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 바이오 종목 마침 소개해드렸고 AI라는 키워드가 요즘 핫하니까 또 그와 관련된 종목을 꼽았는데 그런 확실한 이벤트라던가 모멘텀이 될 만한 쪽으로 가야 되는지요? 제 의견도 이사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바이오 섹터도 단기적인 모멘텀은 분명 존재합니다. 올해 8월 중으로 바이오 액티브 ETF가 출시할 예정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상장 예비 심사를 마쳤으며 현재 상장 신청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된다면 바이오 섹터의 단기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ETF 그 수급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이종민 이사님 정리해 주셔야겠어요. 오늘 뭐 대봉 LS도 비만과 엮여서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갔고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 권재현 아나운서라고 저희 또 다른 아나운서가 있는데 오늘 신풍제약 다룬다고 하니까 언니 저 어제 그거 살 뻔했어요라고 그러니까 솔깃했다고 자기도 본인이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바이오 솔깃한 상황에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들어간다면 어떤 종목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바이오 섹터에 코로나 때처럼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좀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안에서도 키워드가 딱 존재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1분기 때 가장 이제 뜨거웠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안에서도 AI였죠. 그래서 저도 이제 룬이 대세상승하기 직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당뇨와 비만과 관련된 키워드가 바로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렇듯 그 시장에서
따라서 바이오 안에서도 어떤 섹터,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에 연결된 종목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봉 LS가 지금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시제품을 좀 생산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여기서도 한 가지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싹센다의 그 국내 특허 같은 경우에는요 만료일이 2025년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제품을 생산을 했어도 이 전까지는 국내에서는 왕성한 활동을 회사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대감으로 오른 건지 실제로 나중에 실적이 받쳐줄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다. 어쨌든지 싹센다의 국내 특허 만료는 2025년이다라고 꼭 좀 이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바이오 종목은 바로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그 골관절염 치료제죠. 그 메가카티 같은 경우에는요 승인을 식약처로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뉴스가 한번 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큐렉소 지분을 좀 매각을 하면서 660억 원 현금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 하면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게 현금 구하는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보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현재 이슈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와 관련되어 가지고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무난하게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공장이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 사측에 의하면 2024년부터는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또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현재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4.32%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음봉에 사는 연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매수점 가격은 35,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51,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3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아예 추세가 깨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3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C 바이오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하지만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만큼 강하게 바이오가 오르는 그런 때는 아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전해드렸어요. 이어서 마지막 실시간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미뤄진 태양광 회복에 밀려난 하나솔루션 주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941억 원을 기록했고 기대치 하회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솔루션 이야기하면은 시청자분들도 화난다고 또 하나솔루션에게 또 배신당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실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또 많이 들고 계시는 신재생이 그렇죠. 또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네. 실적은 왜 안 좋았습니까? 하나솔루션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조 3,93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네. 영업이익은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9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1%로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8.7% 감소했는데요. 태양광 모듈 판매 가격 하락이 네. 영업 실적에 빠르게 반영된 반면 원재료인 웨이퍼 구매 가격 인하는 상대적으로 늦게 반영되면서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이익이 살짝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2분기 모듈 수익성이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네. 태양광 부분에서의 부진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 참 태양광도 그렇고요. 신재생도 그렇고 부침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방향이 정해졌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태양광은 흑자 전환에는 성공을 했으나 그 이후에 자꾸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은 미뤄진 태양광 회복 시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앞서 LG전자랑 또 비슷한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했지만 매수는 유지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거 뭐예요? 네, 말장난이죠. 아. 네, 그냥 매도 의견인데 또 그렇게 하면 주주분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애들로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증권사들 리포트의 좀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좀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은 모듈에 대한 판매량 자체는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원재료 자체가 이제 오를 때 샀던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원가율 자체가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판매 가격으로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이가 되면 가격이 상관이 없는데 가격 전이를 오히려 시키지 못하고 판매 가격 자체는 좀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회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재료는 비싸게 샀고 근데 제품은 그전보다는 또 싸게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실적을 발표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하반기 그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를 현재 좀 그리는 추세에 있다는 부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그동안 특히 2022년도만 놓고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IRA 그 입법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태양광 관련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고 동사 주식이 꾸준하게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같이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을 해야지 반복되는 이런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측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반기에 뭐 폴리실리콘 가격도 안정화되고 있고, 그쵸. 예, 좀 나아진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거나 던질 타이밍은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솔루션 현 구간의 주주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솔루션이 3분기 스프레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신재생 에너지 특히 그중에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현재 하락 추세에 있고 확실한 반등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도 살짝 보수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다음에 반등 시그널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하나솔루션뿐 아니라 다른 신재생도 같이 해요? 아니면 최근에 그 신재생 안에서도 태양광 말고 풍력은 괜찮았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LNG 선 관련해서 조선주도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로 엮일 수 있는데 그쪽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태양광은 좀 빼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풍력과 지금 현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이클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주식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그 격언이 있죠. 주식시장의 격언입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갔을 때 가장 수익이 높죠. 하지만 규제 산업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반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아젠다가 바로 원자력이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의 아젠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련되어 가지고 수사를 하는 등의 그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결국에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리가 순응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 어떻게 보면 5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좀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태양광과 관련되어서는 앞으로도 돌발성 악재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부 정책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는 좀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전반보다는 하반기가 낫겠지. 지금이라도 좀 더 들어가 볼까 혹은 비중을 늘려볼까 하신 분들 아닌 것 같습니다. 자제하시고요. 다음에 또 의견이 바뀐다면 전해드릴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